현재 자신의 삶과 가정은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주변 세상은 너무 행복해 보이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용하고 나니까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 바뀐 저의 삶을 여러분들께도 적용시켜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은 이미 50%를 달성하신 겁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기적의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집안꼴이 이게 뭐야? 네가 그럼 그렇지. 이게 설거지한 거야? 왜 이렇게 더러워? 대화하기 싫으니까 말 걸지 마! 나의 모든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주로 쓰는 문장들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무시당해야 하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애보다 결혼 후 더 큰 행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많이 다른데요. 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호감 포인트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호감 포인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어떤 특정 호감 포인트에 큰 점수를 매겨 결혼을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호감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모습, 도덕적인 가치, 똑똑함, 긍정적인 면모, 능동적인 모습, 외모, 신체적 장점, 다정한 모습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모습 속에서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하였을 때 이 남자면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좀 전에 얘기한 호감 포인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생각했던 결혼 배우자로서의 호감 포인트를 잃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믿음률, 즉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다정하고 부지런하며 똑똑하고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모습을 지닐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남자는 연애하는 기간 동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중추신경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여자친구를 아낍니다. 거의 보디가드 수준으로요. 여자들은 그런 모습에 혹하여 저런 남자와 평생 살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는 잡은 고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후 데이트할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운동복에 바지, 그렇게 편한 복장을 입고 나가는 것을 자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법은 위의 내용과 같이 자신의 호감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며 믿음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싸움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잔소리를 더 하면서 남편의 잘못된 점만 잡으려고 합니다. 이는 호감 포인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아내들의 잘못된 전략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부부싸움은 무한 반복, 진흙탕 싸움이 될 뿐더러 경험하지 못한 더 심한 상태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는 뱃살 없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호감 높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여자는 정말 관리를 잘했고 뱃살도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남자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아이 둘을 출산하면서 생긴 살들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15kg 정도 더 찌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평생 뱃살 없는 호감 포인트 높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뱃살이 생기게 되면서 아내에 대한 믿음률이 대폭 내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아내에 대한 믿음률이 대폭 떨어졌기 때문에 쉽게 신뢰할 수가 없고 대화에서 부정적인 단어 사용이 늘어나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 변했어. 예전에는 자기 관리도 잘하더니 이러니 가정이 이 모양이지.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 조절도 못하면서 그게 사람이야? 되지 아니야? 가끔은 이렇게 아내에게 무자비하게 말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호감 포인트들을 정리해보고 많이 낮아진 것 중에 쉽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많은 아내분들이 아니 잘못한 건 남편인데 왜 저를 바꿔야 하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편을 위한 제 시점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내들의 깎여나간 호감 포인트를 복구하여 믿음률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구된다면 자존감이 올라가 상처를 덜 받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말에 신뢰감이 올라갑니다. 남편과 잘못을 비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건강하고 자존심을 챙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번외편으로 살을 뺄 수 없다면 다른 매력도를 올리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률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상대방과의 신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권위는 이 믿음률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수시로 바꾸는 아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아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아내는 이 믿음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아내에게 질문을 2번, 3번 하게 되고 아내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가정에서 역할을 다하는 사람,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 호감 포인트를 유지하는 것에서 이 믿음률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호감 포인트와 믿음률이 높은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소통을 합니다. 남편이 아예 아내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내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남편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남편은 변하지 않는데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 억울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남편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부관계는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정말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진짜 아내를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분명히 결혼 생활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확신하냐고요? 제가 이 위의 것을 모두 실천하여 지금의 결혼 생활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꼭 해보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달라지실 겁니다. 저의 영상으로 오늘 당신의 삶에 웃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